우리 모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생 참 많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날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그럼 코로나 지원금과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아직 돈도 들어오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 확진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변경된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정부가 발표한 변경된 코로나 정책 내용들까지 모두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어서 전성시대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 발생 약 2년 3개월 만에 코로나 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고 참 좋습니다만, 그런데 코로나 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왜냐? 지금 모든 것을 해제하면 다시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면 해제는 이르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냥 독감이나 감기처럼 가야 된다, 잘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를 특별한 감염병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코로나 감염병을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은 다시 코로나 환자가 늘면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코로나 기존 지침 내용을 거의 다 해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제 후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거리 두기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염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은 개인 건강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전보다 약해졌으니 독감이나 감기처럼 개인이 알아서 관리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노년층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새로 바뀌는 내용 중 궁금증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린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1급 감염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격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이런 감염병은 1급으로 무조건 격리해야 되는 질병인데요.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이런 감염병은 2급에 해당됩니다. 코로나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 의무와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2급 감염병 중에는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는 25일부터 4주 동안은 격리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합니다. 그 후 다음 달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7일 의무 격리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5월 23일 이후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독감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에서 쉬거나 직장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재택치료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이겁니다. 다만 현재 재택치료자들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5월 23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도 유지된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23일부터는 모든 병원, 의원에서 코로나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가에서 내주던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비와 치료비는 앞으로 누가 내야 할까요? 이거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이렇습니다. 25일부터 4주 동안은 지금과 같이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나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5월 23일부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또한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도 현재 5,000원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격리생활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헷갈리고 궁금하실 것입니다. 25일부터 4주 동안은 정부가 지급하던 코로나 확진 후 격리생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생활지원금은 당연히 중단됩니다. 다시 말해 5월 23일 전 확진된 분들까지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겁니다.
또한 현재 격리생활지원금은 가구당 10만 원이고 한 가구당 2명 이상이 확진되면 15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미 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은 격리 의무를 지켰으니 당연히 지급됩니다. 확진자가 많아서 지자체에 기금이 부족해 지급이 늦어진다고 하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야만 지급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신청 기한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깜빡하고 계셨던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원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입원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지만 입원 치료 지원금도 조만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좀 찝찝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변경 전에 얼른 검사를 받아야 생활지원금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4월 18일부터 해제되는 내용입니다. 모임 인원 제한 10명 해제,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12시 해제, 행사 집회 299명까지 해제, 종교활동 정원의 70% 이내 해제, 4월 25일 영화관 돔구장 취식 금지 해제, 5월 2일 실내 마스크 해제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23일 자가격리 7일 해제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러면 해외 입국자들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 규정도 달라집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코로나 검사를 2번 받았던 것을 6월 1일부터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또한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접종 완료자는 기본적으로 격리가 면제되지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7일간 격리하던 것을 6월 1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라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와 비명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은 전면 해제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러나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재택근무가 익숙해져 있는데 정상 출근을 하면 여러 가지 잡무에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또한 일상회복 기대감도 있지만 방역 상황이 다시 나빠질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거리두기 종료가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방역 상황을 다시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가 45일 만에 철회한 경험도 있어서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발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계속 변신을 거듭하며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바뀌는 코로나 지침과 변경되는 지원금, 치료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요즘 약해진 오미크론이라고 해도 노년층들한테는 강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원금 신청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